선조 16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5번째 기사. 외의 정세에 관한 병부의 제본에 본부의 제본과 관련된 직방사의 안정을 받았는데 본부의 요청으로 병과가 초출하여 본부를 경유, 직방사에 보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월 29일 묘시의 규상으로서 조선에 체임된 당교관 맹량상의 계칭을 받은 것이었는데, 이달 2일 군영 안의 사인은 이미 당부에 갖추 게재했거니와 이달 8일 오시 무렵에는 군영에서 수소문한 백총 양 여덕의 전첩의 보고문을 받았다. 거기에 조선의 황신 등이 부조를 수행하여 먼저 7월 29일에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넜는데, 뜻밖에도 황신이 관백에게 선사할 국왕의 예물과 서계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이에 황신이 외장 평조신과 함께 가만히 부산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8월 2일 국왕이 차출한 배신 박홍장이 관백에게 줄 서계와 예물 등의 물건을 가지고 이날 미시 무렵에 부산에 이르렀다. 외장 사고 안문 오도 등이 외인들을 거느리고 맞이하여 동네로 왔는데, 외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길의 양쪽에 도열하였으며 사고 문안 등은 박홍장과 앞서서 가고 외장들이 뒤를 따랐다. 또 알아보니 박홍장이 군사 300명과 대소위 배 7척을 거느리고 황신 및 외장 병조신 등과 함께 4일 유시 무렵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하였다. 이러한 보고가 본직에게 전보되었기에 당보하는 바이다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동봉의 사정에 관하여 이달 16일 유격 16경의 품보가 본부에 도착했기에 곧 사유를 갖춰 제본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교관 맹량상이 계칭한 것을 보니 조선국왕이 스스로 배신을 보내 관백의 책봉을 축하했고, 외장 평조신과 박홍장이 서로 겸손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황상께서 한번 책봉해 주신 덕분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고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에 남아있는 뇌가 많지 않다고는 하나 모두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야 시국이 완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유격 진운홍에게 찰행하여 시한부로 그들의 귀환을 재촉하면서 방책을 불살라버리고 완복하여 책봉하는 은전을 기다리고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각의 육과에 조송하는 한편 이제 원래의 계첩을 원본대로 지릴람합니다 하였는데, 성질을 봤더니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 16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6번째 기사. 8월 7일 병부 서사 형과 좌급시 사중 서성초의 제본에 잡혀온 사신이 대제한 지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조속히 명지를 내리시어 성단을 온전히 해주시라는 일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몰래 도망친 책봉사 이종성은 선자의 명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폐하의 진노를 입어 골하에 잡혀있게 된 지 이제 1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명지를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잡아오게 하신 것이 과연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였다면 삼척의 국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정상이 불쌍해서였다면 파리의 성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생살 여탈은 오직皇상의 명에 달려있는데 누가 감히 이에 대해 자신의 의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성을 대리에게 내리시어 법에 있어 구제할 수 있는 점을 짐작해보고 관용 혹은 위험을 보일지 여부에 대해 법대로 재량하여 짐작해 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글을 올리어 청하면서 성제만을 우러러 기다립니다. 은덕을 패하지 않은 위엄과 법을 무시하지 않은 관유함으로 온 천하로 하여금 환희 성명의 거조가 과연 지극한 성녀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혁혁한 천위를 멀리 이역에서 종사하던 한 명의 사신 때문에 없어지게 하신다면 조선은 필시 겁먹고 두려워할 것이고 일본은 필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외방 오랑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머리를 돌려 내부를 엿보며 이번의 거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교활한 오랑캐에게 이러한 사정을 엿보며 딴 마음을 먹게 하는 일을 열어준다면 채통을 엄습케 하고 먼 나라 사람에게 위험을 보이는 방도가 못 될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데 유념하셔 속히 분명한 분부를 내리셔서 혹시 앞의 상소를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일단 신의 이 소장을 법사에 직하하시어 하문하여 보고 시행하소서 했는데 성질을 봤더니 이 종성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고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켰으며 자기 목숨만 살려고 대중을 미혹시켰다. 법사에 나송하여 중한 율로 죄를 적용하라고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9일 예민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잇따라 오천군 이굉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아직 파직까지 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9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이기를 행 동지 중추부사로 이정형을 대사관으로 홍세공을 조하부 승지로 윤국형을 여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9일 예민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세자궁 장번 내관 이봉정은 대전 장번 내관이었던 것을 세자군 장번 내관으로 이자한 것이니 마땅히 그날로 시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공직해야 할 것인데 이차한 뒤부터는 아프다고 핑계하여 사진하지 않고서 보조시 정장하고 있다. 위에서 이런 때에 어찌 정장하고서 물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시급히 소임을 살펴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는데도 오히려 여러 날을 공직하지 않았고 이제 재차 정장을 했다. 신하된 자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지 임금의 명이면 들어야 하는 것이니 세자에게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이다. 마음속에 싫어하고 박대하는 생각을 지녔으므로 근신하여 공직하지 않았고 위에서 분부를 내리기까지 했는데도 여러 차례 정장을 하여 기필코 채직되려 하고 있으니 그의 오만하고 방자한 짓이 매우 놀랍다. 치고하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몇 해 동안의 병화에 군사 물자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재물을 생산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소소한 이득에만 급급하게 하고 대체는 돌아보지 않아 잣단 물건을 나누어 주고는 미세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기나 미역, 붓, 먹, 붓, 빛 등의 갖가지 백성들에게서 만들도록 해놓고서는 값을 쳐서 억지로 되파는데 이를 기하로 아전들이 간교한 짓을 하여 소민들은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그만큼의 값을 징수하기도 하는데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므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짓의 명목은 화매라고 하지만 실제는 강탈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손상하는 자질을 구리하고 야비한 일들을 차마 말할 수조차 없으며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더하여 난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한번 민심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고인이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불행히도 흡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곡식을 모집하는 데 있어 강제로 하는 표단이 아직도 종전의 습관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는 원망을 사는 것 중에 큰일입니다. 바라건대 사도 채찰사에게 유시를 내리어 각도에 피폐한 백성을 침탈하는 짓을 엄하게 금단하도록 하여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소서. 삼가 정교하신 말씀을 보건대 내관 이 봉정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군상을 홀만히 여긴 죄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으로 추구할 수는 없으니 조국에서 추국하여 초당들이 은혜만 입고서 오만하게 구는 풍습을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봉정을 조국에서 다스릴 것은 없다. 유시를 내린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날이 밝은 무렵에 청적색의 운기가 건방의 하늘가에서 일어났다. 한가운데 널찍한 형체를 볼 수 있었고 길이가 4~5장쯤 난 짓이었는데 한참 뒤에 없어졌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2일 의리상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올렸다. 옥당은 경연에서 논사를 맡은 것으로 지난날 여러 차례 차자를 올렸는데도 내가 마침 답답한 심정이 있어 물러나고 싶으면서도 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일일이 수답을 하지 못했었다. 비록 본심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이 많다. 감히 사과하는 뜻을 옥당에 이르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승장 유정이 지난번에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종 싸움터에서 드나들었고 모두가 정예하고 용맹스러워 싸움에 익숙하나 본래 일정하게 정착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만일 이번에 해산하여 보낸다면 후일 조발하기 어려울 것이니 유정으로 하여금 그대로 거느리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게 하여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 주하병사 고 언백이 임종에 다다른 노모 때문에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채직시켜 주기를 바라니 그의 심정이 간절하다. 지난날 채직을 유노했지만 그 뒤에 정사가 없어 그대로 재임하게 했으니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만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채직을 허락하여 그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우병사 김응선은 그의 부모가 모두 그가 전진에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분상하지 못했는데 탈정하여 기복하였다. 소장을 올려 채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의 심정이 비통할 것이지만 국사가 한창 미급하니 김응선은 채직할 수가 없다. 다만 그의 아우가 집에 있다고 하니 본도에서 지수를 넉넉하게 주어 그의 아우를 시켜 따로 그의 부모의 영전에 지지하도록 한다면 응수의 마음이 위로될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회개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차자에 답하였다. 차자를 살펴보니 진실로 마음이 척연하다. 다만 이번에 이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 몸이 마치 돌아갈 데 없는 공공한 사람과 같게 되어 그대로 있으려니 그럴 수도 없고 거두어 치우고 물러나려고 하니 되지 않아 뻔뻔스럽게도 기생하는 속에 구차하게 그대로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이며 이것을 장차 누구에게 호소하겠는가. 바로 하늘에 호소하려 하나 따르지 않으니 심사가 산란하기만 하다. 병이 날로 더욱 깊어만 가는데 어떻게 그를 기초하여 기물을 수응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주야로 속절없이 혼자서 통탄하며 답답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능을 참배한 다음 경연을 열어야겠다 하였다. 선조 실업하십권 선조 29년 9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곽적을 병조 참의로, 이병을 필선으로, 김순명을 정언으로, 정혹을 부수찬으로, 이정혐을 병조 조아량으로, 윤탁을 사서로, 강주를 설서로, 성윤문을 경상도 좌병사로 삼았다. 선조 실업하십권 선조 29년 9월 1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흥인문 밖에 살고 있는 항외들을 거동할 때는 계유하여 승려문 밖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계여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살펴보건대 항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큰 길 곁이 아니고 또 항복하여 온 지 오래되어 우리나라 백성들과 같은데 옮기도록 한다면 저들 스스로 의아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관을 시켜 수직하게 하여 출입을 검하게 하고 거동하는 날에는 사지 여관을 시켜 수직을 전담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문 안의 염초를 굽는 외인도 아울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변사의 뜻도 그러하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5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주문사 노직이 서장을 보내왔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어적들이 만일 재차 군사를 출동한다면 중국에서 마땅히 군량과 마초를 실어오고 군사를 내어 구원하러 올 것이라 합니다.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래기를 오는 17일 능을 찬배하러 행행하실 때 동국께서 대군문 밖에서 지송하고 지영하여 하는데 침을 맞은 뒤에 기력이 아직도 쾌차하지 못했고 지난날 넘어진 상처가 쉬고 아파 조금도 낫지 않았는데 이번에 억지로 일어나 행예를 한다면 거듭 상하게 될까 염려되어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능에 찬배하였다. 거는 능과 겸하여 현능도 찬배하였다.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이하 제장이 서계한 단자를 가지고 우준민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내리는 초밀립과 초피이염 33부와 서피립과 서피이염 70부를 내려보내어 나누어 주도록 하되 서피립과 서피이염 20부는 도채찰사에게 보내어 군중 장사들의 상격에 쓰도록 하게 하라.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승경원이 아뢰기를 어제 남대문을 유문하는 일로 선정관이 표신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수문장이 까닭없이 수직을 비우고 없으므로 선정관이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도로 표신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승정원의 생각에 수문장이 이제는 왔으리라 여겨 도로 표신을 주어 보내 급히 문을 열도록 했었는데 수문장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그 문의 별장과 함께 문을 열었다고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수문장을 추가하여 중환제로 다스리소서. 그리고 선정관은 끝까지 수문장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마땅히 연유를 갖추어 보고를 했어야 하며 문을 연 별장은 제 소임이 아닌데도 문을 열었으니 추고하소서. 그리고 병조는 그런 연유를 알았으면서도 제때 살펴 추궁하지 못했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병조는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성종원이 아뢰기를 어제 대가가 막 차에서 능으로 올라갈 때에 운검 차비 두 사람이 종래 간대가 없어 4시가 대신 거행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치고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청주 목사 및 인백은 부임한 뒤에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아 부과와 징수가 번다 하고 무거워 온 지경이 원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무례한 자제들을 데리고 갖가지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이달 19일에 유문하는 일로 선정관이 표신을 가지고 난대문에 나갔을 때 수문장이 수직을 비우고 종래 간대가 없었음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심상하게 추구할 수 없으니 조옥에서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부가 아뢰기를 문성군 이건과 영제군 이성명은 품계가 높은 종실로서 조정의 기강을 무시하여 이달 17일 능을 참배하시려고 행행할 적에 술을 마구 마시고 몹시 취하여 부축을 받아 말에 올라서는 팔을 내저으며 마구 달리기도 하고 갓을 버리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마침내는 뒤에 처져 호종하지 않았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문성군 등을 치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집이 김시헌이 아뢰기를 대체로 대간이 말에서 내리면 비록 제상이라도 감히 말을 탄 채 지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말에서 내려 서로 예를 차리는 법이니 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례로서 대간을 중히 여기는 때문입니다. 오늘 아문의 일을 마치고 신이 본부에 나와 미처 말을 타지 못한 때에 병조 참판 강신이 말을 탄 채 곧장 신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신이 남에게 무시를 당하여 채무를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풍채가 장차 신으로부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면목 없이 풍원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도제차사 이원익의 서장을 올렸다. 문과 무는 어느 한 가지도 패할 수 없는 것이나 문교는 무비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병난이 일어난 이 이래로는 문교가 완전히 없어져 간단한 경전의 구두도 말사인 사장의 기예까지도 여염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렵고 세상 풍습이 날로 투박해지기만 하여 풍속이 퇴폐되어 명분에 저촉되는 짓을 못하는 짓이 없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과거에 보이는 일에 대해 금년에 명령을 내렸다가 도로 정지됨으로 인해 선비들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신이 선비들을 모아 시제하여 그들의 뜻을 진작하려 하였으나 영남은 왜적들이 지금 변방에 운거하고 있으므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나주를 순찰하는 길에는 나주가 본래 선비가 많은 고을이기에 금방 고을까지 아울러 불러다가 시제하여 그중 입격한 사람들을 본도에서 물품으로 상을 주어 먼 외방 다사들의 의기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주와 충청도 중앙지역의 고을을 순찰할 때에도 시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돈영 도정 황신의 서장에 8월 25일 일기도에 도착하고 28일 난고야에 닿았으며 9월 14일 적간관을 향해 가다가 청정의 수하에 있는 배가 양미와 목재 등을 가득 싣고 장차 국도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역관을 시켜 단문하게 했더니 하는 말이 청정이 집을 지으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다시 묻기를 청정이 죄를 입었느냐고 하니 공은 있고 죄가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탐문하여 치보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장령 최관이 아뢰기를
대체로 대가는 큰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전규에 따라 행동해야 사제에 맞게 되는 것이니 이를테면 금란이나 분경을 적간하는 일 등에 대해 상좌나 다시청에 외자할 때에는 상상소의 임의로 하며 제좌 때에는 동료들에게 의논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준례인데 신이 실로 알지 못하며 제자한 날에도 제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동료들이 의논함에 따라 이제야 잘못임을 알았으니 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사정에 밟지 못했습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면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철이 아래기라. 평소 제자 한날의 금난 및 분경을 착관하는 일들은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여 하는 것이 준례인데 난리 후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여 상상소에서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 결단한 다음에 동료들에게 말해주어 이미 잘못된 준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장령 최간이 자기의 뜻대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면서 동료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신도 전일에 대신 임무를 수행할 때 또한 잘못된 규례대로 하여 임의로 한 잘못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동료를 처치할 수 없으니 신의 채직을 명하셔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문성군과 영제군을 파직시킬 것을 잇따라 아래고 또 아래기를 최검과 이철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금란 등의 일은 비록 평소의 규례가 있기는 하나 난리 뒤로 기억하지 못해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간 등이 임의로 장시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기묘하지 않는 사소한 일 때문에 경솔하게 대관을 채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철과 최간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출사하도록 하라. 아랜대로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병조참판 강신이 아뢰기를 소신이 어제 저녁 본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갈 적에 사헌부 문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소유들이 일어서서 벽지하는 모습을 보고 몸을 숙인 채 빨리 달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헌부의 문이 몇 발짝도 못 되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으므로 대관이 서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무의식 중에 한 일이기는 하지만 김시연의 계사의에 말에서 내려서도 업했어야 한다고 한 말은 진실로 채무를 아는 말입니다. 소신이 대관을 경멸한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황성함을 견딜 수 없어 대제합니다 하니 대제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승장 유정이 항복한 외인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외인은 염초를 잘 굽고 조총을 잘 쏜다고 합니다. 울련도감으로 하여금 다른 외인처럼 머물러 두고 돌보아 기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한갓 머물러 두기만 하고 무마하여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 안에 머물러 있는 전후에 항복한 외인들에게도 각각 겨울 옷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문성군과 영제군을 파직시킬 것을 잇따라 하리니 답하였다. 파직시키는 것은 과중하다. 선조 1580권 선조 29년 9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영사 김응남 지사 김수 특징관 이증 대사헌 유영경 대사관 이정형 특징관 허진 참차관 이호미 참찬관 정기원 검토관 정호 기사관 조집 윤의림
유경종이 입시하였다. 묘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진강하였다. 앞서 성상께서 양해하고 물러나려 하시자 아랫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다행히도 천심을 돌리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으니 신자들의 심정에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상께서 양해하고 물러나려는 거조를 내리신다면 대중의 심정이 이에 따라 태만해져 일마다 편하라고만 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중흥하여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각별히 진명하시어 지극한 정성으로 뭇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야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흥남은 아뢰기를 소신이 의주에 모시고 갔을 때에도 상께서 매양 양해하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번의 거조는 지난날과 다른 것으로서 정교하신 말씀에 미안한 점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조종의 말 없는 도움을 힘입어 일찍 천심을 돌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어찌 상께서들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유성룡과 소신이 매양 먼저 신들에게 죄주기를 청했습니다마는 그때의 황송하고 절박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그와 같은 거조를 내리지 마소서. 만일 그때 큰 변이라도 생기게 되었다면 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랜대로 하라고 하신 날에도 역시 미안스러운 분부를 하심으로 매우 황송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찌 감히 그러했었겠는가. 평소부터 나에게 병이 많다는 것을 경히 약방 제조인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섭정하게 하고 물러나신다면 몇 해나마 연명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별로 다른 뜻은 없었으니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전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궁이 섭정하게 하려 했던 것이니 지나치게 생각할 것 없다. 중국 도정에서 힐문하게 될 일도 만무하다. 나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은 대신들보다 더 심하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때는 통곡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예적과는 다르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전산할 때이겠습니까? 외방의 인심이 한없이 어지럽습니다. 하여 이 정영이 아뢰기를 신이 영남에서 봉사하여 한산도의 수군이 있는 곳에 이르니 격군이 와서 호소하기를 당초 외적을 만나 배를 저어 진퇴하면서 승전한 공이 있었는데 마침내 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배를 조종하는 공이 수국을 벤 사람만 못한 것이어서 지극히 원통하고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원익에게 이르러서 이미 장계하였으니 통제사 이순신에게 유시를 내려 상을 주도록 하신다면 원통한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말하여 살피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부터 수급의 숫자로 논상했는데 그 수급의 숫자는 신빙성이 없으니 반드시 극력 싸워 사살한 다음에 논상해야 할 것이다. 또 외사가 우리나라를 지나게 된다면 외방의 의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들 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의논해 보았습니다마는 더러는 딴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성 밖에도 있게 할 수 없다 하니 정기의원이 아뢰기를 딴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서비가 올 적에도 꽤 승강이가 있었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만일 중국 사신이 길을 떠나게 된다면 파바라가 반드시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외놈들의 속셈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응변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올해의 농사는 어떠한가 지난해에 비해 어떠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조금 좋은 것은 풍수의 재해를 입지 않았지만 영동은 참혹하고 다른 고을은 군데군데 재해를 입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장 물가는 어떠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보병목 한 필에 콩 5석을 주고 쌀은 30마를 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쌀은 천하고 무명이 귀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곡식이 천한 때에 미리 조치하여 앞날의 군자로 삼는 것이 좋겠는가 어떻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지난해와 올해의 것을 모두 하지하러 하였습니다. 지난 가보년에 기경한 전지에서 세일을 거두어 저축하려 하였는데
마침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어 두 회의 것을 장미하였는데 9만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매우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포수 살수의 요 같은 것도 장미한 것으로 쓰다가 이제는 세에 받는 것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무쪼록 백성들과 권고하여 널리 전답을 개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적의 왕자들도 권고하는 일로 왕도의 정치의 근본을 삼았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쇠 말을 민간에 내도록 책임지우니 민간에서 매우 괴롭게 여긴다. 아무쪼록 다시 역말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섬에 있는 말을 끌어내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충청도와 단도에서는 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역졸들이 많이 죽었으니 아무쪼록 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의 수요도 더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쇠마의 폐단이 없어질 것이니 비변사가 병조와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올해의 목화는 어떠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좋은 건 같습니다. 훈련 도감에게 목화 종자 50석을 주었는데 만일 따내게 되면 벌거벗은 군사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 도감을 혁파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망령된 말로 대개는 좋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외방에서 소금과 철을 무역하는 자가 대개 적임자가 못되므로 그저 폐단만 끼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은 혁파하도록 하라. 우리나라는 중조의 사정과 같지 않다. 둔전과 소금 굽는 것을 조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폐해가 적지 않아 민간의 이득을 빼앗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훈련 도감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삼성포 및 종이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가서 삼성포 한 필로 소를 탈취해 오므로 제주 사람들이 훈련 도감을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훈련 도감의 곡식은 황해도 둔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여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수양 산성에 놓으려 하는 것도 그 둔전의 곡식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전 수량을 다 받으면 1만석에 가까운데 병작함으로 5,000여석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산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곡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은 국가의 일이니 주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공상하는 종이는 명종조의에 쓰던 견양지입니다. 지난번에 20여 권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공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방에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품질이 덜어는 좋고 덜어는 좋지 않으니 이제는 품질을 조금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물은 경감함은 불가하니 그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이 정영이 아뢰기를 공상하는 종이는 그렇게 기묘한 것이 아니니 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대개 외방의 물력이 퇴폐하여 종이 또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이를 아껴 쓰되 품질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서울에서 사려면 한 권에 무명 한 필을 줘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에서 올라오지 않는가 하였다.